안녕하십니까. 제한제도 활성화 핵심 노하우 48의 저자 어용일입니다. 오늘은 제1강으로 왜 제한제도가 활성화 안 될까에 대해서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제도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운영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제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 앞 사거리에 빠바와 뚜주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많은 빵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모양도 가격도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맛은 서로 조금씩 다르죠. 큰 것은 비슷합니다만 아주 작은 것은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큰 것은 모방이 가능하지만 작은 것은 경쟁자가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은 구체적인 장소나 상황에 관한 것으로 경쟁자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변화는 작은 것으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이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제한제도입니다. 제한제도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종업원의 아이디어를 경영에 반영하여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괜찮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한제도가 좋다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는 말처럼 좋은 제도가 아니라 뭔가 운영을 잘못해서 전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제도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제안을 하라고 하면 직원들은 옛날에 다 해봤는데 제안할 게 없는데 왜 바쁜데 쓸데없이 제안을 하라고 하나 라는 등 제안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 좋은 제안 제도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제안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열의 9은 제안이요. 그거 일하다가 불편한 거 찾아서 개선하는 거 아닌가요? 제안이요. 불합리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안이 활성화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제안하면 문제를 찾아서 개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으라고 했더니 정작 개인들은 한 문제 없이 일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제를 찾아서 제안을 하라고 하니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찾아야 하는 또 다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는 일은 문제없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찾으라고 하니 문제를 찾는 또 다른 일, 즉 사이드 잡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안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고 해도 직원들이 제안을 사이드 잡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제안은 활성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안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안 업무가 사이드 잡이 아니라 마이 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이 잡 형태의 제안은 어떤 걸까요? 회사의 일은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의 지식과 총체적인 지식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의 지식을 다 취합해보면 총체적인 지식으로 회사의 전략과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목표는 회사가 결정합니다. 그러면 실행은 누가 할까요? 실행은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의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실행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을 해야만이 성과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제안이란 바로 특정 장소와 시간에서의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회사 목표를 실행할 때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바로 제안의 위상입니다. 그러면 일과 제안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야 되나요? 당연히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는 이러고 있지 않나요?
제안할 거 없나? 하고 제안을 찾으러 다니지는 않습니까? 즉 말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안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행동은 제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일 따로 제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실제로 일을 잘하기 위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려면 제안의 대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제안의 대상이 일이어야 일을 잘하는 제안이 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일을 잘하는 제안 활동을 하게 되면 제안은 찾는 것이 아니라 제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하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은 회사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죠. 일이란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내는 활동입니다. 인풋은 상사의 지시, 계획된 일, 고객의 요청, 사건 발생 등 많이 있고 아웃풋은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산 부문은 제품을 만들고 사무 부문은 정보를 만들며 영업 부문은 서비스를 창출하고 연구 부문은 신제품을 만듭니다. 부문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결과물을 잘 내기 위해서는 그냥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내야 합니다. 이때 아이디어를 내는 지점은 바로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내는 처리 과정입니다. 처리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내야 결과물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제안 건수는 적지만 다행히 제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안 활동은 회사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내가 하는 일의 결과물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빠르고 곱게 싸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즉 아이디어를 내는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 결과물을 잘 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나요? 이미 여러분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미 제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안 제도는 무엇일까요? 여기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이 물을 가지고 물레방아로 방아를 짓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부는 바람 가만히 놔두면 허공에 사라집니다. 그런데 풍차를 활용하면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가만히 두면 퇴근하면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회사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버리지 말고 잘 관리해서 회사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한제도입니다. 여러분, 물레방아가 있어서 시냇물이 흘러가나요? 풍차 때문에 바람이 붑니까? 아니죠. 물레방아가 있기 전에 이미 시냇물은 흘러가고 있었고 풍차가 만들어지기 전에 바람은 수도 없이 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한제도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한제도를 만들기 전에도 이미 회사에서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한제도 때문에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한제도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잘 관리해서 경쟁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안과 제안활동, 제한제도의 관계를 독립해야 합니다. 제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디어를 내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일을 할 때 방법을 적용하여 즉 결과물이 잘 나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제안활동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잘 관리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제도입니다. 접수, 심사, 포상, 지표관리 이 모든 것이 제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제한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제안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안서를 작성해야 비로소 제출이 되고 심사가 되고 건수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제안서는 무슨 내용을 작성하는 걸까요? 제안서는 제안 활동한 내용을 단순히 옮겨 적는 겁니다. 일을 하다가 업무 프로세스가 효율화되었거나 원가가 절감되었거나 매출이 늘었으면 그 내용을
문장력과 표현력을 동원해서 적기만 하면 제안서가 되는 겁니다. 제안서 작성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송풍기가 빗물해졌습니다. 이 직원은 송풍기에 캡을 씌웠다고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안을 하기 위해서 캡을 씌웠을까요? 아닙니다. 송풍기가 물에 젖으니 젖지 않도록 캡을 씌운 것이죠. 즉, 일을 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바닥에 고무판을 설치했습니다. 제안을 하려고 고무판을 설치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닥이 딱딱하니까 다리가 불편하니 편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고무판을 설치한 겁니다. 일을 하고 그 일한 내용을 제안서에 옮긴 겁니다. 자주 들어오는 질문에 대해서 Q&A 정리를 해서 공지했다고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제안을 하라고 Q&A 정리했을까요? 아닙니다. 일을 편하게 하려고 정리를 했고 또 그 내용을 제안서에 작성한 것이죠. 제안서란 제안 활동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제안서는 제안 활동을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며 증거를 제출해야 비로소 제안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병원에 입원했으면 의료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의료비 공제를 해줄까요?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입원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리 한두 달 입원해 있어도 입원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안서는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제안서는 일을 했다는 증거 자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안서란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일이 편해질 거야, 이렇게 하면 일이 빨라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 생각, 예정이죠.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 제안이며 이렇게 해보았더니 이미 완료한 것이죠. 많이 좋아졌네, 뭔가 빨라졌네 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바로 실시 제안입니다. 이제 제안서 작성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일을 하고 나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제안서이므로 앞으로 제안 건수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